평화로웠던 오후, 뉴스룸의 모니터가 갑자기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숨죽인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LA 대형 산불이라는 자막과 함께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충격적인 영상이 뉴스룸을 가득 채웠거든요. 지금 바로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 없나? 편집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지만 베테랑 기자들조차 망설이고 있었어요. 산불은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서 다들 망설였죠. 제가 가보겠습니다. 순간 뉴스룸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신입인 제가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어요. CNN에 입사하기 전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으니까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기자. 그게 제 꿈이었어요. 에밀리, 너무 위험해. 아직 내가 나설 단계가 아니야. 편집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편집장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그렇게 저는 첫 현장 취재의 주인공이 됐어요. 헬기에 올라타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두려움,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명감이 제 가슴 속에서 타올랐죠. LA 상공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시 전체가 마치 지옥도처럼 변해 있었거든요.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건물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할리우드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베버리 힐스의 상징적인 건물들이 시커먼 연기 속으로 사라져갔죠. 소방당국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대형 소방 헬기 수십 대가 끊임없이 물을 뿌리고 지상에선 소방차 100대가 넘게 투입됐지만 역부족이었죠. 시속 70마일을 넘나드는 강풍이 불길을 더욱 키우고 있었거든요. 소방관들의 필사적인 외침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본부, 불길이 통제 불가능합니다. 추가 인력이 필요해요. 3구역 전원 즉시 대피하세요. 불길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불길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건물들, 하늘로 치솟는 시커먼 연기 기둥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소방관들은 마치 개미처럼 작아 보였지만 거대한 불길과 치열하게 맞서 싸우고 있었죠. 주민들의 필사적인 대피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차들이 빽빽이 늘어선 도로는 마치 돌에 새겨진 핏줄 같았죠. 사이렌 소리와 경적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여 공포스러운 혼돈의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제 옆자리에서 카메라를 든 촬영기사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그리고 마스크를 썼는데도 매캐한 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눈도 따가웠고 피부는 불길이 뿜어내는 열기에 화상을 입을 것 같았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누군가는 이 참혹한 현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했으니까요. 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였죠. LA 상공에서 바라본 도시는 더 이상 화려한 할리우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붉은 불길과 새카만 연기 구름이 도시를 집어삼키는 광경은 마치 종말의 풍경 같았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110도를 웃도는 폭염과 시속 80마일의 강풍이 만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죠. 할리우드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마치 종이처럼 불타올랐어요. 1,500만 달러짜리 호화 주택이 순식간에 재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마치 악몽 같았죠. 소방당국의 대응은 처절했어요. 슈퍼 스쿠퍼라 불리는 대형 소방 헬기 수십 대가 하늘을 수놓았죠. 한 번에 3,000갤런의 물을 쏟아붓는 헬기들이 마치 벌떼처럼 불길 주위를 맴돌았어요. 지상에선 300대가 넘는 소방차가 불길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하지만 자연의 힘은 압도적이었어요. 강풍이 불길을 더욱 키워갔고 간간이 들리는 폭발음은 제 심장을 조여왔죠. LA 소방국 본부에서 계속해서 무전이 이어졌어요. 통제 불능이란 단어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추가 인력과 장비 요청이 쏟아졌죠. 소방관들의 목소리에선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물 부족, 인력 부족, 장비 부족.
모든 게 부족했죠. 도로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10번 프리웨이는 대피하는 차량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했죠. 집을 버리고 도망치는 주민들, 울부짖는 아이들, 그리고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반려동물들까지. 모든 것이 아비규환 그 자체였어요. 산불 전문가들도 이런 확산 속도는 처음 본다고 했죠. 거대한 불기둥이 마치 토네이도처럼 회전하며 하늘로 치솟는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재난 현장보다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불길 한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하늘에서 내려다본 코리아타운은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에 둘러싸인 것처럼 불길을 막아내고 있었죠. 주변은 모두 시커먼 연기와 불길에 휩싸여 있는데 이곳만 마치 오아시스처럼 멀쩡했어요. 파일럿님, 저기 착륙할 수 있나요? 강풍과 연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파일럿의 만류도 뿌리칠 수밖에 없었죠. 기자의 본능이 이 불가사의한 현상의 비밀을 파헤치라고 소리치고 있었으니까요.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거대한 불길 속에서도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거든요. 소방차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건물 옥상에선 자체 소방시설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와서는 위험하다며 대피소로 안내했어요. 그의 안내를 따라 도착한 곳은 한인회관 지하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마치 군사작전실 같은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실시간 화재 상황이 띄워져 있었고 통제실엔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린 이런 날이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김현우 소방대장의 말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카맣게 변해 있었죠. 3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LA 소방국에서 산불 위험을 경고했을 때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우린 달랐어요. 한국에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걸요. 그의 말에 한국인들이 이번 재난을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재 사흘째 되는 날, LA의 유명 건축가 윌슨과의 만남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30년 경력의 UCLA 건축학과 교수인 그는 이번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했죠. 미국의 건축 방식이 이번 화재의 피해를 키웠다는 설명이었어요.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대부분의 건물을 목조로 짓는 미국의 관행이 화를 키웠다는 거죠. 고급 주택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멜 깁슨, 앤서니 호킨스 등 유명 배우들의 저택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전 메이저리거였던 박찬호 선수의 저택도 모두 타버렸죠. 페리스 힐튼 역시 수백억 원대 대저택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코리아타운은 달랐어요. 90% 이상의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죠. 비용이 30% 이상 더 들었지만 한인들은 안전을 위해 이를 선택했어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깊은 한인들은 비용을 아끼지 않았고 소방 설비도 한국의 높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죠. 건물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니 차이가 더욱 확연했어요. 한인타운의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내화 설계가 되어 있었고 건물 사이사이에는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었죠. 옥상에는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소방 설비의 차이도 극명했어요. 미국 건물들이 법적 기준만 겨우 맞추는 수준이었다면 한인타운은 그 이상을 추구했죠. 이런 차이는 이번 실제 피해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변 지역의 건물 피해율이 80%가 넘는 반면 코리아타운은 10% 미만이었죠. 그마저도 대부분이 외벽 그을음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었어요. 안전을 고려한 건축 비용은 일반 건물보다 30% 정도 더 들었지만 결국 그 선택이 수천 명의 생명과 수억 달러의 재산을 지켜냈어요. 목숨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는 한인들의 신념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이는 우연이 아닌 철저한 설계와 시공의 결과였어요. 특히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람의 방향과 화재 확산 경로를 예측해서 그에 맞춰 건물들을 과학적으로 배치했고, 옥상 설계 또한 미국 건물들이 단순히 평평한 지붕 구조였다면 한인타운은 소방 헬기가 접근하기 쉽게 설계됐고, 비상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도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 진압을 쉽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차이는 결국 건축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이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우선시했다면 한인들은 안전과 지속성을 중요하게 여겼죠.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안전을 선택한 거예요. 이는 단순한 건축 방식의 차이를 넘어 생명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줬어요. 이윤보다 안전을, 편리함보다 지속성을 선택한 그들의 결정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이제는 미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죠. 이렇듯 한인 커뮤니티의 선택은 미국의 건축 역사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안전은 결코 비용으로 따질 수 없다는 진리를 코리아타운은 완벽하게 증명해낸 거죠. 그리고 코리아타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건 자원봉사 캠프에서였어요.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된 이재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더라고요. 이재민이 늘어날수록 필요한 물품도 일손도 더 많아졌지만 놀랍게도 자원봉사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타 지역 주민들, 심지어 샌디에고에서 온 봉사자들도 있었죠. 한인 교회들도 발벗고 나섰어요. 각 교회가 돌아가며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임시 숙소로 예배당을 개방했죠.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깨달았어요. 재난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에는 어떤 불길보다도 강하다는 걸요. 나눔과 봉사가 만들어내는 기적을 코리아타운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LA의 재난 대응 체계의 민낯을 마주한 건 취재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소방서 통제실에서 우연히 마주한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죠. 소방 장비의 80%가 노후화됐고 그중 절반은 이미 교체 시기를 놓친 상태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통합 관제 시스템의 부재였어요. 각 지역 소방서가 개별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다 보니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혼선이 불가피했죠. 실제로 이번 산불 초기 대응이 실패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소방 장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속 미뤄온 장비 교체, 그 대가를 이제야 톡톡히 치르고 있었던 거죠. 반면 코리아타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완벽에 가까웠어요. 자체 개발한 통합 관제 시스템은 LA 소방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했고 첨단 소방 장비도 거의 모든 건물에 구비되어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건축 규제였어요. LA시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죠. 게다가 모든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이 규정을 따랐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통제실에서 만난 소방 전문가는 한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극찬했어요.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빠른 초동 대응 능력은 배워야 할 점이라고 했죠.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다른 지역에 도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비용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걸림돌은 사람들의 인식이었죠. 당장의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다 보니 안전을 위한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이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LA 시의회가 코리아타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다른 지역 주민들도 자신들의 지역 의원들에게 비슷한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인식이었어요.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죠. 코리아타운이 보여준 성공적인 모델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 소방관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첨단 장비나 시스템만이 아니라 재난을 대하는 자세, 공동체의 힘을 믿는 마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마무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난은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 같았죠. 코리아타운은 그 거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모범이
이제 LA 전체의 희망이 되고 있었죠. 뉴스룸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여전히 LA의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죠. 그 불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를 발견했으니까요. 코리아타운의 기적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CNN 본사에서도 특별 취재팀을 추가로 파견했고 BBC, 로이터 등 해외 언론들도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다뤘죠. 재난 속 희망의 섬, 작은 한인타운이 보여준 큰 기적. 헤드라인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렸어요. 카메라를 들고 한인타운을 취재하는 동안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한인들은 단순한 이민자가 아닌 LA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산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한인타운이 보여준 저력은 새로운 희망이 되어 LA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는 벌써 긴 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이재민들의 모습이죠. 한인식당 앞 벽면은 포스트잇으로 가득했어요. 한인들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리아타운.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이 마치 희망의 무지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를 넘어선 한인들의 참여였어요. 학생, 의사, 엔지니어 등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었죠. LA 폭동 때 가게를 지켰던 부모 세대의 헌신이 이제는 2세들의 자부심이 되어 이어지고 있었어요. 거리는 여전히 연기로 자욱했지만 한인타운의 활기만큼은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이웃들이 모여들었고 더 큰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죠. 한인 청년들이 히스패닉 가정의 짐을 날라주고 흑인 어르신의 손을 잡아주고 백인 아이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네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를 도우며 상생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리포트는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재난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천차만별이죠. 코리아타운은 철저한 준비와 공동체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희망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신입 기자로서의 첫 대형 취재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단순한 재난 보도를 넘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제가 꿈꾸던 기자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거대한 불길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빛을, 서로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었던 따뜻한 마음들을.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시스템이나 첨단 장비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저의 사명이 됐어요. 우리가 함께한다면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그들이 보여줬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